2025년을 안전하게 완주하심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이제 2026년부터 운이 풀리는 분들만 아는 비밀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려다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내가 나쁜 부모인가? 친구 만나자는데 핑계대고 안 나갔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예전엔 그렇게 갖고 싶던 게 이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무기력해진 건가? 만약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잠깐만 멈춰보세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나옵니다. 60대 이후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분들이 우울증은 70% 줄어들고 수명은 평균 7년이나 더 길어졌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변화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신호라는 겁니다. 2025년 오늘 마지막 날, 이 영상을 보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변화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내일 2026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심리와 인생 전환기를 연구해온 이정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60대, 70대, 80대 분들과 상담하면서 아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삶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억지로 젊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솔직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 몇 년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하루하루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수님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인생은 뒤로 미뤄오신 분이셨어요. 자식들이 다 성인이 되고 손주까지 봤는데도 여전히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죠. 새벽 오시면 눈이 떠져서 큰아들은 회사 일이 잘 되고 있을까? 작은 딸은 애들 키우느라 힘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두 시간씩 뒤척이셨대요. 낮에는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애들은 괜찮니? 돈은 필요 없니? 물어보시고요. 전화 안 받으면 하루 종일 불안해서 또 전화하시고 그러다가 밤에 또 걱정하시고요. 자식들도 처음엔 엄마가 걱정하시는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전화 받는 목소리도 점점 차가워지고 연락 빈도도 줄어들고요. 박영수님은 그게 더 서러워서 밤마다 우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애들이 나를 피하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려다가 문득 굳이 오늘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엔 본인이 이기적으로 변한 건가 싶어 죄책감도 느끼셨대요. 엄마가 자식 걱정 안 하면 누가 하나,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고요. 하지만 그냥 그 마음을 따라가 보기로 하셨어요. 전화 횟수를 줄이고 자식들 집에 가는 빈도도 줄이고 대신 혼자 조용히 차 마시는 시간을 늘리셨죠. 처음 며칠은 불안했대요. 애들한테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 없더래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박영수님이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박영수님 본인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가볍고 몸도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대요. 박영수 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전 평생 자식들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불안을 자식들한테 떠넘긴 거더라고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가 먼저 평안해지는 거였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2026년 첫날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습관 하나만으로도 박영수님처럼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님처럼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인생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오랫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일을 드디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60대 이후에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자식한테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힘들고 안 하자니 미안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운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68세 김철수님은 평생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손님들한테 인심 쓰느라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쉬는 날도 없이 가게 걱정만 하셨죠.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처음엔 본인이 게을러진 건가 싶어 걱정하셨는데 그냥 그 마음을 따라가 보기로 하셨어요. 가게 문 여는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기로 하셨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매출은 그대로인데 본인 건강은 훨씬 좋아지셨어요. 무릎 통증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 이게 바로 운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뭔가 귀찮아지고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과 마음이 여러분한테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사람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연락이 뜸해져도 별로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노년학회에서 5년간 조사한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 친구 수가 줄어든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편한 사람 몇 명만 깊게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죠. 75세 이순자님은 평생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셨어요. 한 달에 5-6번씩 동창회, 동네 모임, 봉사 모임 다니셨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모임 가는 게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집에서 조용히 책 읽거나 산책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처음엔 본인이 사람들한테 실증난 건가 싶어 자책하셨는데 그냥 솔직하게 모임 횟수를 줄이셨어요. 한 달에 1-2번만 정말 편한 친구들하고만 만나기로 하신 거죠. 그랬더니 모임 가는 날이 부담이 아니라 진짜 즐거운 날이 됐대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차 마시면서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워지셨대요. 사람 관계가 정리된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인연만 남기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요즘 누군가 만나기 귀찮아지셨다면 억지로 만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운이 여러분을 편안한 쪽으로 이끌고 있는 신호니까요. 세 번째 변화는 욕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물질적 욕구가 줄어든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40% 낮았어요. 욕심이 줄어들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70세 정미숙님은 평생 옷 사는 걸 좋아하셨어요. 백화점 세일하면 꼭 가셔서 옷 한두 벌씩 사오시고 옷장은 늘 가득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옷을 봐도 별로 갖고 싶지가 않으시대요. 집에 있는 옷만 입어도 충분하고 새 옷 사는 것보다 그냥 편한 옷 입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처음엔 본인이 무기력해진 건가 싶으셨는데 그냥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옷 사는 돈으로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여행 저축도 하셨죠. 그랬더니 통장 잔고도 늘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이것저것 사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편안해진 거예요. 욕심이 줄어든다는 건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는 지혜로운 변화예요. 여러분도 요즘 예전만큼 뭔가 갖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번째 변화는 몸의 신호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예전엔 조금 아파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작은 신호도 바로 알아차리고 챙기게 되는 거예요.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몸의 신호를 즉시 대응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었어요. 작은 통증,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쉬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73세 박동수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셨죠. 그런데 70세 넘어가면서 가끔 무릎이 욱신거릴 때가 있으셨대요. 예전 같으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그날은 무조건 쉬시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줄이시고 따뜻하게 찜질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작은 통증이 큰 병으로 악화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좋은 변화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변화는 과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후회했던 일, 원망했던 사람, 아쉬웠던 순간들을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거를 수용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치매 발생률이 절반 수준이었어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뇌가 편안해지고 뇌가 편안해지면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되는 거죠. 77세 최영희님은 평생 큰아들한테 섭섭함이 있으셨어요. 자식 교육 때문에 희생도 많이 하셨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그 섭섭함을 2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사셨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럴 수도 있지. 애도 애 인생이 바쁘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큰아들한테 전화할 때도 편안해지고 만나도 옛날처럼 섭섭하지 않으시대요. 오히려 큰아들이 편하게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과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간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예요. 여러분도 요즘 옛날 일이 덜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변화들을 2026년에 제대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딱 10분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또는 저녁에 산책하면서 오로지 나 자신하고만 대화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식 생각, 집안일 생각, 돈 걱정, 건강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만 느껴보세요. 숨 쉬는 것도 느껴보시고, 바람이 스치는 것도 느껴보시고, 차 향기도 맡아보세요. 처음엔 잡생각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생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이렇게 10분만 매일 반복하시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훨씬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오늘 기뻤던 순간, 오늘 편안했던 시간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손주가 전화해서 기뻤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저녁 산책할 때 날씨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받았다. 밤에 잠이 잘 왔다. 이런 것도 충분해요. 이렇게 매일 3가지씩만 적다 보면 삶에서 좋은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돼요. 세 번째는 몸의 신호에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날은 무조건 쉬세요. 허리가 불편하면 무리하게 집안일 하지 마시고요. 피곤하면 낮잠도 자시고 목이 마르면 물도 바로 드시고요. 조금만 참으면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 버리세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몸이 쉬라고 하면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몸이 물 마시라고 하면 바로 마시는 게 건강한 겁니다. 네 번째는 편안한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야 하는 모임은 과감하게 줄이세요. 대신 진짜 편한 친구 한두 명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리시고요. 억지 웃음 짓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요.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세요. 만나고 나서 피곤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운을 받아들이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옛날에 섭섭했던 일, 후회되는 선택, 아쉬운 순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들은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 시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창밖 풍경 보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그냥 늦게 일어나세요. 점심에 갑자기 다른 메뉴가 먹고 싶으면 그냥 바꿔보세요. 저녁에 산책 코스를 바꾸고 싶으면 그냥 바꿔보시고요. 늘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게 맞는데, 이런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면 큰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주변 사람들한테 내 변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요즘 엄마는 좀 쉬고 싶어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한테 요즘 모임 가는 게 좀 힘들어서 횟수를 줄이려고라고 말씀하시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숨기고 억지로 맞춰주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게 더 안 좋아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8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거울 보면서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짧게라도 말해보세요. 평생 남 칭찬만 하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을 칭찬할 차례입니다. 9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언젠가 쓸까봐 모아둔 것들 과감하게 버리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공간이 비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10번째는 매일 자기 전에 내일 하고 싶은 단 한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 말고 정말 작은 것 하나요. 내일은 아침에 산책하고 싶다. 내일은 좋아하는 반찬 만들고 싶다. 내일은 옛날 사진 정리하고 싶다. 이런 거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내가 하고 싶은 걸 실천하다 보면 인생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나이 들수록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억지로 활동적으로 지내야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하고, 뭐든 갖고 싶은 대로 사야 한다고요. 자식 챙기는 게 당연하고, 친구 만나는 게 의무고,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달라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변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고, 쉬고 싶으면 쉬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는 거예요. 자식이 보고 싶을 때만 연락하고, 친구가 그리울 때만 만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젊게 살려다가 몸도 마음도 다 지쳐요. 자식들한테 집착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친구들 의무적으로 만나다가 스트레스만 쌓이고, 불필요한 물건 사다가 통장만 줄어들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자고, 아침엔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우울해요.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돼요.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게 즐겁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통장 잔고도 늘고 몸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해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귀찮은지, 뭐가 편안한지 솔직하게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세요. 2025년 마지막 날,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억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게 바로 2026년 여러분의 인생운을 바꾸는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입니다. 박영수님처럼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찾으신 분들, 김철수님처럼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 이순자님처럼 진짜 행복을 느끼신 분들 모두 단 하나만 했어요. 자기 마음의 소리에 솔직해진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를 느끼고 계세요. 이제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변화가 가장 와닿으시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어떤 다짐을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